초보자라서 그런가 어렵네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잘 팔리는 시장을 찾는 거죠. 왜 이걸 먼저 찾아야 되냐? 어디서 갖고 와요? 도매국? 갖고 오면은 이게 이제 중간 정도의 위치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500, 1000만 원은 벌 수 있다가 제 결론입니다. 경쟁사들의 플레이를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팔고 있는지. 여기에는 단가도 있을 거고 옵션도 있을 거고 전략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이 품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러니까 몇백 개는 갖고 오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왜 나만 안 되지? 쟤는 되는데. 이걸 못 팔면 어차피 이게 안 벌려요. 오케이, 일단 1번부터 잘 팔리는 물건 또는 이제 시장을 찾는 거죠. 잘 팔리는 물건 또는 시장은 곧 이제 큰 시장을 의미합니다. 왜 이걸 먼저 찾아야 되냐? 어떤 물건을 이제 팔지 결정을 여기서 하게 되거든요. 치킨집을 창업을 예를 들어 하려고 합니다. 한쪽은 이제 강남이고 한쪽은 시골이라고 해볼게요. 강남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치킨집이 뭐 이렇게 많겠죠. 시골도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치킨집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통 인구가 많으니까 강남에서 1등 치킨집은 뭐 하루에 닭을 예를 들어 뭐 한 1000마리? 뭐 한 2, 3등도 500마리는 팔겠죠. 시골은 치킨집이 적지만 그만큼 인구도 적기 때문에 여기는 하루에 1000마리를 못 팔 거란 말이에요. 잘 팔아야 50마리, 예를 들면 한 100마리 정도 되겠죠. 2등이 이제 50마리, 3등이 똑같이 10마리.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 데이터만 봤을 때 똑같은 치킨을 파는데도 시장 크기가 달라요. 여기 들어가야 닭을 많이 팔 확률이 높을까요? 여기 들어가야 닭을 많이 팔 확률이 높을까요? 강남이죠. 1000마리를 물론 못 팔 수도 있지만 내가 어쨌든 목표를 1000마리로 잡았으면 여기 가서 치킨을 팔아야지. 여기서는 아무리 팔아봤자 요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 비유로 좀 일단 들어봤어요. 이커머스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론은 큰 시장, 잘 팔리는 시장에 가야 나도 잘 팔 확률이 높다는 거지, 안 팔리는 데 가서 내가 잘 팔겠다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왜냐? 수요는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공급을 할 건데 수요가 많은 데로 가야 우리가 먹을 게 많다 인 거예요. 그래서 큰 시장을 일단 찾는다. 2번은 큰 시장 찾았어. 경쟁사들의 플레이를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팔고 있는지. 여기에는 단가도 있을 거고 옵션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전략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 그냥 뭐 일반 우리가 술집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소주 한 병에 거의 뭐 강남은 8,000원에서 10,000원씩 한대요. 근데 시골 가면은 아직도 3,000원, 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얼마에 팔아야 할지 상대방들이 이 정도 가격에 형성을 하고 있구나 알아야 강남에서 내가 술집을 오픈해서 소주를 7,000원에 팔면 상대적으로 싼 거겠죠? 근데 여기 가서 7,000원에 팔겠다? 안 팔리겠죠? 남들 다 이 가격에 파는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커머스도 내가 어떠한 물건을 큰 시장을 이제 찾았다고 하면 상대방은 일단 얼마에 팔고 있는지, 또 어떤 옵션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 뭐 블랙, 화이트, 핑크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지. 셋 다 잘 팔린다고 하면 나도 3개 다 팔아야 되는 거고, 이건 하에 거의 안 나가. 이게 99%야. 그러면 굳이 이건 팔 필요 없는 거고, 또는 얘가 핑크가 없어. 근데 이 수요가 많아,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얘 판매자가 없는 거를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옵션도 확인을 해서 전략까지. 그래서 이 두 개가 더해지겠죠. 그리고 또 뭐 사은품은 제공하고 있는지, 뭐 아니면 다른 혜택이 뭐가 있는지, 또 상세 페이지는 어떤지, 이 사람의 이제 퀄리티를 확인을 해서 내가 전략을 짜는 단계가 2번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가설이란 게 나오겠죠. 판매량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경쟁사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나는 이렇게 플레이하면 이 정도의 파일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과 목표가 생깁니다. 여기서. 그죠? 이렇게 일단 잡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설을 세웠으니까 이 물건을 나도 팔려면 갖고 와야겠죠. 어디선가? 어디서 갖고 와요? 도매국? 도매국 갖고 오면은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나락 간다. 나락은 아니고 도매국에서 갖고 와도 되긴 해요. 가져와도 되는데 제가 도매국 추천을 안 하죠. 왜 안 하냐? 나쁘거나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1번은 도매국의 장점은 뭐야? 소량을 갖고 올 수 있는 거고, 2번은 해외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 뭐 빨리 갖고 올 수 있겠죠. 이거밖에 장점이 없어요. 단점, 가격이 어떨까요? 중국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 당연히 비싸죠. 왜냐? 여기 파는 사람도 중국에서 갖고 와서 지 마진을 넣어서 파는데. 2번, 품질이 보증이 될까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입니다. 왜냐? 이 도매국에서 파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중국에서 갖고 와서 때다만 파는 거지. 그러니까 이 품질에 대해서 검수를 한다든지 또는 뭐 자부심을 갖고 진짜 판매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왜냐면 아무거나 막 다 갖고 와서 여러 개를 올려놓는 판매자들이 많기 때문에 안 좋을 확률이 좀 높고, 설령 좋다 하더라도 결국엔 내가 이 물건을 나중에 중국에서 사왔을 때의 품질과 이 품질이 굉장히 상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장점이 중국에서 그냥 바로 갖고 와도 소량 사입돼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개도 살 수 있어요, 중국에서. 물론 여기에는 또 배송비나 이제 필수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 뿐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로켓 그로스를 할 건데 한 개를 갖고 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개 팔으려고 그리고 사업을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상품을 솔직히 뭐 무서워서 50개, 100개를 사온다고 하는데 이 50개, 100개를 그럼 팔았을 때 매출과 내 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이거 뭐 한 5만 원 벌려나요? 우리가 5만 원 벌려고 근데 상품 찾고 이 과정들을 거쳐서 썸네일도 만들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프라인 창업할 때도 아무리 못해도 5평, 10평짜리에서 인테리어도 하고 이게 작은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뭐 다마스나 트럭 사서 노점상부터 시작하진 않잖아요. 도매국은 딱 그런 얘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리스크가 있어서 무서우니까 나는 일단 매장을 차리지 말고 길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오프라인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다들 매장 계약부터 하고 인테리어 하고 그게 일반적인데 로켓그루스는 당연히 그래서 1688 도매 사이트에서 바로 물건을 사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이게 뭐 위험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사실. 그러면 이 내가 찾았던 이런 전략들과 이런 경쟁사들을 기반으로 내 상품의 이제 원가를 측정을 해야 합니다. 측정을 왜 하냐? 우리는 당연히 마진이란 것도 남겨야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마진을 챙기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원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비싸면 당연히 판매가가 비싸지는 거고 원가 낮아지면 판매가를 낮출 수 있는 거고 원가가 싸면 품질이 안 좋고 별로의 상품인가요?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원가가 싸다 해서 품질이 안 좋고 제품이 문제인 게 아니라 원가가 싸면서 품질도 좋은 상품들을 찾아서 적당한 가격대에 판매를 하는 게 키포인트다. 다 1688 쓰면 다 똑같은 상품 파는 거 아니에요? 1688에 제품을 검색을 하잖아요. 제가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는데 상품 수가 한 몇억 개는 될 거예요. 이 몇억 개는 디자인도 모두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물론 이제 뭐 비슷한 것들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잘 팔리는 상품들의 디자인이나 원래 형태는 대부분 원래 비슷합니다. 의자가 뭐 다 의자가 이렇게 다 생겼지 의자 갑자기 다른 형태로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은 많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상관없고 또 같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거를 같은 상품을 다르게 파는 게 저는 이제 실력이라고 봅니다. 쿠팡하면 마진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네, 많이 들어봤죠. 저도 남는 게 없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남는 게 없는 데에는 사실 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간략하게 몇 개로 추려보면 첫 번째는 본인 계산 실수. 판매를 하고 나서 나가는 수수료, 기타 비용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마진, 예를 들면 3,000원짜리 만원에 팔았다, 7,000원 벌었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당연히 마진이 안 맞겠죠. 다른 거 광고비 이런 거 빼면 영마진이 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방금 말했던 이제 쿠팡에서 광고비. 쿠팡은 광고를 거의 필수로 돌리긴 해야 돼요. 근데 그럼 이 광고비를 쓰면 매출이 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수익이 오르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수익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광고비가 절대 싸지 않아요. 굉장히 할 줄 모르면 비효율적으로 돌아서 내가 넣은 돈보다 매출이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넣은 돈은 이만큼, 예를 들어 이만큼인데 매출은 요만큼 오르니까 요 차액분만큼이 이제 손실로 오는 거거든요. 손실. 광고를 효율적으로 하면 된다. 원가 쪽도 되긴 하겠네요. 원가 측정도 이것 때문에 본인 실수와 비슷한 건데 내 원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12위안짜리다. 이거를 본인 원가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마진이 안 맞겠죠.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잘 고려를 해야 되고 내가 알아야 한다. 이건 대표가 직접 알아야 한다. 여기 1번 단계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1, 2, 3등 조회수가 한 6만 정도 나와요. 시장이다. 근데 뭐 그런 거를 막 엄청 따지는 게 중요한가요? 따질 필요까지는 없어요. 따질. 제가 그때 기준을 6만을 아마 들었던 이유가 조회수라는 게 사실 클릭수랑 똑같거든요. 6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보면 보통 5에서 한 10% 정도 삽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5에서 10%면 몇 개냐? 3,000개에서 6,000개가 되겠죠. 한 달 판매량이. 그러면 이거는 다시 꼴 하루에 100개 또는 이제 200개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파는 상품들이 쿠팡에 많아요. 많지만 또 찾아보면 또 많이 없어요. 의외로. 희한하죠. 물론 근데 상위애들이 이렇게 팔아주면 제 얘기는 우리가 들어갔을 때 못 팔더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못 팔겠지만 나중에 판매를 했을 때 이 정도의 개수는 충분히 팔아볼 만한 그 시장의 크기다를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치킨집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게 우리가 1등을 목표로 하지만 1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사실. 그리고 되게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커머스는 꼭 1등을 해야만 돈을 버는 건 아니고 2등, 5등, 10등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아까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시골에서 치킨집을 차리면 10등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못 벌어요. 왜냐 1등도 못 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판매하는 시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정도를 팔아볼 수 있다. 잘 팔았을 때 가설을 세우는 거고 이 정도 팔면 보통 마진이 예를 들어 뭐 하나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냥 남는다고 했을 때면 3,000원만 남아도 하루에 50개면은 15만 원이라는 돈이 벌리고 100개면 하루에 30만 원 또는 5,000원이 남으면 25, 50 하루에 이런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이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드린 건데 이게 꼭 아니더라도 그럼 뭐 2만은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만 1등이 애초에 파는 개수가 적잖아요. 하루에 한 100개까지밖에 못 팔 거예요. 50개에서. 그럼 여러분이 이 시장에 들어가서 나는 아니야 200개를 팔 거야.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시장을 갈수록 내가 벌려는 그런 목표와 가까워진다는 얘기인 거지 팔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이런 시장은 오히려 조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도 좀 덜 할 거고 내가 여기 가서 100개를 찍어버리면 얘 또한도 500천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수적으로 얘에 대비해서는 뭐 한 2, 300 정도는 이제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가진 자본에 따라서 시장의 크기는 변동될 수 있다. 하지만 상품 하나로 500천을 벌고 싶다면 저렇게 검색량이 많은 시장을 들어가서 중간 정도의 위치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500천만 원은 벌 수 있다가 제 결론입니다. 강한학교에 오신 분들한테는 상품을 몇 개 제한하시거나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당연히 뭐 한 개는 런칭을 해야 되고 한 개 내지 2개 이내로만 제한을 하고 있어요. 물론 3개, 4개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리진 않아요. 근데 다만 왜 이렇게 제한을 두냐? 제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안 하는데 이걸 권장할 수 없겠죠.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유튜브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 개를 런칭한다고 해서 다 잘 되지 않아요. 불안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더 잘 되고 싶었으면 한두 개부터 하고 하나씩 추가해도 됩니다. 3, 4개를 런칭하는 거는 그럴 확률도 오히려 더 낮아진다. 이번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물건을 더 많이 사는데. 세 번째는 집중을 못 해요. 동시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3, 4개가. 결국에는 하나씩 추가하는 거는 3개, 4개가 되는 건 상관없는데 동시에 같은 일정한 시간에 동시에 하나를 런칭하는 것과 3개 런칭하는 것은 당연히 이 상품 퀄리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집중도가 당연하겠죠. 사람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고 네 번째는 더더욱 하나를 성공해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3개를 한다고 3개가 다 잘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나는 아니 3개 해서 그 중에 하나만 건지면 돼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럴 거면 오히려 더 다시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를 해서 예를 들어 잘 안 됐으면 뭐가 잘 안 됐는지 파악해서 이걸 내가 수정하고 보완해서 2번째 상품을 런칭하는 거고 그럼 첫 번째보다 2번째는 조금 더 나아졌겠죠. 당연히. 만약에 나아지지 않았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3번째를 런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게 갑자기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수정 보완해서 2번째에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져내고 여기서 조금 더 공부하고 배우고 사실 이 단계까지 오면은 내가 이커머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알게 되거든요. 그때 3번째를 런칭해서 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 방법보다는. 이거는 근데 실제로 저만 그런 게 느낀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수강생분들도 한두 개의 상품을 런칭을 하고 있고 뭐 한 분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그랬거든요. 욕심 부리지 마라. 왜냐면 대표님들이 이 한두 개 가져온 것도 물건이 막상 오면 그때 이거 말고 이거 할 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왜냐면 저도 가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상품이 보여요. 이제 그런 분이 아니나 다를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실력이란 게 좀 생긴 거야. 어떻게 보면 보는 눈이 좀 생긴 거죠. 근데 이걸 동시에 한 번에 4-5개 했어봐요. 이제 다 와서는 이게 다 바꿀 수도 없고 못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는 시야와 이게 상품을 해가면서 내가 커가면서 보는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하는 게 맞다. 이제 네 번째가 샘플, 그쵸? 그럼 이 원가와 이제 이 품질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품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1688에서 첫 번째는 뭐 사진으로 보겠죠? 여러분들이 1688의 그 썸네일, 판매자가 올려놓은 썸네일로 상품 좋아 보인다 하겠지만 실제 물건이 오면 네모가 아니라 이제 동그라미가 오는 경우들도 있고 세모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만큼 품질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시켜서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채팅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들도 사실은 있는데 그 채팅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정말로 가끔 대화를 해보면 똑같은 물건을 파는 판매자한테 대화를 걸었더니
똑같은 사진이 온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팩트는 내가 받아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 그러려면 샘플이란 거를 주문을 해서 샘플링 단계를 거쳐야 된다. 여기에 더해서는 중국에 대한 상품의 샘플링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뭘 또 해야 할까요? 아까 여기 했던 경쟁사, 얘네들이랑 결국에 싸울 건데 얘네들의 물건을 시켜야죠. 어디서? 쿠팡에서 시켜서 이렇게 경쟁사 거 깔고 내 거가 어디쯤에 위치할지, 경쟁력이 있는지 이것까지 봐야 아까 세웠던 가설의 확신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꿀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내게 뭔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경쟁사 거 갖다 놓고 이거는 친구, 가족 뭐 등등 보여줄 수 있겠죠. 실제로 너라면 뭐 살래? 답 나옵니다. 거기서 5명 중에 3명이 사고 싶다고 하면 그 상품은 된다고 봐야 돼요. 샘플링 했으면 뭐 하겠어요? 이제 5번째,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이제 본품을 시켜야겠죠. 본품을 발주를 하겠죠. 확정이 됐으니까. 이 본품을 발주할 때 그냥 발주하냐? 노. 본품을 발주할 때는 이제 개수도 내가 정해야 되고요. 단가 협상도 해야 되고요. 많이 시키니까 싸게 달라. 원가 측정도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 2개 시킬 때와 100개, 200개 시킬 때의 배송비도 다를 거고 필수로 들어가는 비용도 상품 볼륨에 비해서 얘가 작아지겠죠. 아무래도 한 개 시킬 때 뭐 무조건 5만 원씩 내야 되는 비용이 1000개 시키면 하나당 50원 밖에 안 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의 원가 측정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품을 주문을 합니다. 여기서 개수를 이제 그러니까 본품을 시킬 때 몇 개를 시켜야 되냐, 사실 이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몇 개 시켜야 돼요? 50개만 시켜도 될까요? 1000개 시키면 되나요? 뭐 연휴도 끼고 뭐 하는데 한 5,000개 시켜도 되나요? 정답이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이 똑같아요. 보세요. 내가 창업을 했습니다. 닭을 몇 마리 갖다 놔야 될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겠죠, 당연히. 이게 있어야 파니까. 주유소에 가면은 기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몇 리터를 내가 보관하고 있을까를 이거는 대표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이커머스에서는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닭을 몇 마리 있어야 될까요? 피디님이라면 닭 몇 마리 놓을 거예요? 뭐부터 확인할 것 같아요? 유통기한? 그렇죠. 일단 유통기한 확인하겠죠. 유통기한이 만약에 없어요. 판매량? 그쵸. 근데 판매를 한 적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몇 개 파는지 봐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강남이랑 시골 얘기했는데 여기 치킨집 1등이 치킨 닭을 하루에 100마리 팔아요. 2등은 50마리 팔고 강남은 1000마리 팔아요. 500마리 팔고 뭐 여기도 100마리 있겠죠. 1등이 100마리 파는데 나는 100마리보다 더 팔 확률이 낮다 했잖아요. 그럼 얘는 한 달에 3000마리 파는 건데 이 재고를 3000개 이상 갖고 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어차피 한 달 안에 못 팔 텐데, 썩을 텐데. 그럼 2등이 이제 50마리, 뭐 3등이 10마리.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아까 이 샘플링하고 원가 측정하고 경쟁사 체크했던 여기서 본인의 생각 또는 자신감 또는 확신 이 받쳐주면 이제 개수를 아무래도 이 근처로 갖고 가게 되는 거고, 이게 없다, 나는 극보수적인 성향이고 많이 안 팔아도 되고 나는 좀 모르겠다 하면 이쪽에 가깝게 가는 거고, 이게 1번 고려해야 될 거. 2번은 당연히 통장 잔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내 돈이 없는데 살 수는 없잖아요, 애초에. 내 돈에 맞게 가지고 와야 돼, 내 돈에 맞게. 그리고 3번째는 목표 판매량을 달성했을 때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300마리를 팔아도 좋고 3000마리를 팔아도 좋은데 300을 팔면 얼마를 벌지 답이 대략은 나오겠죠? 얘 마진율이 이커머스가 뭐 보통 뭐 15, 20%라고 한다면 이게 닭이 한 마리에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300개를 팔면 20%면 60만 원이라는 순수익을 얻는 거고, 3000마리를 팔았을 때는 6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겠죠.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과 나의 이 샘플링과 나의 생각과 이런 거에 대한 확신, 이거는 아까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 했죠. 그리고 내 통장 잔고를 결합해서 이게 안 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게 된다면 사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를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100개의 단위씩은 갖고 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몇백 개는 갖고 오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100개 뭐 이렇게 이하로 갖고 오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굳이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5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 해봤자 하루에 뭐 15개, 이거는 30개 나가면 없어요. 이게 이제 사실 또 대단한 수치죠.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근데 우리가 팔아야 여러분이 원하는 뭐 한 500에서 1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못 팔면 어차피 이게 안 벌려요.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500개, 1000개를 얘기했지만 초보자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50개, 100개를 사와도 되기는 해요. 문제는 안 돼요. 판매 경험을 쌓아보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수익은 포기해라, 이거죠. 여러분이 돈이 급한 게 아니고 나는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내가 경험을 해볼래. 경험을 해서 판매 실력을 익히고 이 뒤에 정말 나는 돈을 버는 셀러가 되겠어. 이런 목적이면 괜찮고요. 도매국도 해봐도 돼요.
다만 보통의 사람들은 사실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하지 누가 늦게 벌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 기본기를 빨리 갖추고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뭐 사관학교도 제가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이 2달 안에 이 기본기를 갖추게 해드리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이 비용을 내면서까지 뭐 강의도 듣고 배우는 게 아닌가? 6번이 이제 물건이 오면 이제 판매라는 거를 바로 하겠죠. 그래서 오기 전에, 실제로 오기 전에 결정을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판매할지 이제 구상하고 전략 같은 게 이미 다 이제 여기서 세워졌어야 돼요. 일단은 뭐 준비할 거는 뭐 많겠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가게 예를 들어 위치까지 다 정했다, 뭘 팔지도 정했다고 하면 보통 뭐 하나요? 이제 인테리어 하죠. 인테리어는 뭐 하죠? 간판 달고 내부에 이제 뭐 테이블도 놓고 의자도 놓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직원도 뽑고, 그죠? 똑같아요. 이커머스에서 간판은 썸네일이에요. 우리는 사진을 보고 누른단 말입니다. 상품을 사기 전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건 썸네일입니다. 모든 플랫폼이 썸네일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가격, 그죠? 얼마에 팔지도 정해야 합니다. 가격 옆에 여기 뭐 있죠? 리뷰. 가게를 오픈했는데 리뷰가 빵개예요. 갈까요, 안 갈까요? 잘 안 가죠. 리뷰 옆에 9999 있는데 굳이, 그죠? 그 다음에 클릭하면 뭐 있죠? 여기 상세 페이지. 이게 곧 인테리어예요. 어떻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느냐? 모른다? 어떻게 하겠어요? 배워야겠죠. 간판도 인테리어도 셀프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업체를 끼고 하잖아요. 업체를 낄 때도 조사라는 걸 하겠죠. 가격도 비교할 거고, 그리고 또 인테리어 느낌 같은 거는 뭐 누가 하나요? 내가 구상해야겠죠. 내가 구상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매장 막 가보잖아요, 보통. 잘 되는 매장 가겠죠. 가서 여기 인테리어 좋다, 이런 영감을 받잖아요. 똑같아요. 상세 페이지 썸네일도 다른 매장 가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차 타고 막 가서 확인해야 되고 막 봐야 되고 하는데, 가서 막 음식도 시켜 먹어봐야 되고, 그래야 또 뭐 손님인 척하고 볼 거 아닙니까? 온라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집에서 딸깍 누르면 남의 상점을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루 만에 몇백 개, 몇천 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고 편한데 왜 그걸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제가 오프라인이랑 비교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을 저는 하진 않지만 같다고 생각하면 개념 자체가 이해가 잘 될 거다 인 거예요. 그래서 6번은 판매에 관련해서 준비를 끝내놓는 거. 7번 마지막, 판매 중이겠죠. 이제 이 판매가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된다가 있을 거고 또 안 된다가 있을 겁니다. 이걸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고 한들 당연히 초보자 입장에선 경험도 없고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길이 없으니까 사실은 결론은 팔아봐야 아는 건 맞아요. 그럼 둘 중 하나 나뉘는데, 일단 첫 번째 안 된다.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안 된다? 다시 계속 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를 내가 놓쳤지? 뭐가 부족하지? 된다. 두 개가 있겠죠. 더 잘 되게 이제 하려고 하는 방법과 유지한다 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더 잘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부스팅이라는 걸 해야 돼요. 하루에 10개 팔리던 거를 20개, 30개 팔릴 수 있게 올리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 행위에는 뭐 많은 게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뭐 마케팅이란 걸 하게 되죠. 이 마케팅이 뭐 근데 저는 거창하게 생각 안 하고 뭐 쿠팡으로 치면 이제 광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쿠팡이 아닌 외부에 알리는 작업도 있을 거고요. 블로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더 잘 팔리게 하는 거고, 또 안 팔렸을 때도 사실 방금 말했던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행위들을 했는가, 안 했다면 해야 되고, 했는데 안 된 거면 뭔가 잘못했지 않았는가를 계속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 자,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커머스를 자꾸 이제 어려워하시니까 저는 이제 이 오프라인으로 표현하는 게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오프라인은 이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음식점을. 손님이 막 이제 줄을 섭니다. 왜냐? 오픈했으니까 오픈빨이 있어요, 오픈빨. 여기도 똑같이 오픈했어요. 손님이 없어요, 한 명밖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계속 손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뭐 기분이 좋겠죠.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이커머스로 보면 상품 올렸는데 안 팔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하면서 왜 안 팔리지 하면서 이제 소주나 마셔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2번은 여기 가겠죠. 왜 나만 안 되지? 쟤는 되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왜 너 잘 돼요 하면 알려줄까요? 안 알려주겠죠. 너 누군데. 내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낼 것 같아요, 피디님이라면? 잠입해서 먹어본다거나.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손님. 그쵸. 이 사람들이 왜 왔잖아요. 얘한테 가요. 왜 왔는지 물어봐야지. 그럼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제 가게도 오픈했는데 왜 제 가게는 안 오셨어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 바꾸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 이커머스에서는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리뷰, 일단 리뷰에서 찾을 수 있겠죠. 왜 샀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리뷰에는. 왜 샀는지. 너무 저렴해요. 너무 구성이 좋아요.
품질이 좋아요. 여기서 찾는 거예요,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왜냐면 이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2번은 이 상점을 내가 다 둘러볼 수 있죠. 얼마에 팔고 있고 무슨 메뉴가 있는 거고 상세 페이지는 어떻고 인테리어 간판 느낌 다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찾는 선 바꾸는 거예요, 사실. 바꿔보면 당연히 고객이 봤을 때 이제 바뀌었으니까 오겠죠, 또. 그게 이제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가 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바꿨으니까 다른 고객이 올 겁니다. 왔는데 안 된다? 그럼 이 바꾼 게 잘못된 거고, 왔는데 이제 손님들이 줄을 선다? 잘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개념과 마인드로 접근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고, 이게 이해가 안 되거나 준비가 안 된 분은 아직 사업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무자본, 소액이 막 무슨 뭐 50만 원, 100만 원으로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2, 300을 벌 수 있다. 이런 건 이커머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출수 곱하기 클릭률을 하면 클릭수라는 게 나오고, 거기에 몇 명이 전환되느냐 하면은 팔린 개수가 나오는 거다.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게 목적인데, 판매를 하려면 이런 데이터들이 곱셈식이 돼야 판매 개수가 나오는 거라서, 방금 말했던 클릭 전환율 중에서 하나씩 우리가 데이터를 올릴 수 있다면, 수치를 올릴 수 있다면 그냥 판매량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판매를 막 일으키려고 이제 광고도 하시는 분도 있고, 가격을 바꾸는 분도 있고, 옵션을 바꾸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노출과 클릭과 전환을 올리기 위한 작업이 되어야 한다. 그럼 반대로 노출, 클릭, 전환 올리려면 뭘 건드려야 노출이 바뀌고, 예를 들면 내가 전환율을 올리고 싶으면 뭘 바꿔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걸 건드릴 거 아닙니까? 사진을 바꾸면 전환율이 올라가나? 뭐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뭐 사진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가격을 바꿨을 땐 뭐가 올라가지? 가격을 바꾸는 것과 노출수가 상관이 있나? 예를 들어 없다고 하네, 있다고 하네, 이런 걸 알아야 내가 무언가를 바꿨을 때 이 데이터들의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이게 올라간다면 판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거라서. 이게 다 합하면 매출이 되는 거고, 매출을 올려야 상위 노출이 된다? 아무래도 상위 노출을 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결국에 본질적으로는 상위에 뜨는 애들은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잘 안 팔리는데 상위에 그럼 올라가는 경우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상위 노출이란 건 어떻게 보면 쿠팡에서 내 상품을 위로 올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저 1등에 갖다 주세요 한다고 해서 1등에 갈 수가 없어요. 쿠팡이 정하는 거예요. 쿠팡은 무슨 기준으로 내 상품을 위에 올려주고 또는 위에 있던 걸 아래로 내릴까 생각을 해보면, 그 쿠팡은 우리가 판매될 때마다 뭘 가져가죠? 수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을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수수료를 많이 내려면 많이 팔아야겠죠. 또는 매출이 커야겠죠. 매출에 대비해서 수수료를 가져가거든요, 쿠팡은. 이익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팔리면 팔린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내는 사람을 상위로 올려줄 거예요. 또는 잘 팔리는 상품을 상위로 올려줄 거예요. 많이 팔리고 있으면 그만큼 고객이 그 상품을 원한다는 거고, 고객이 많이 원하면 많이 사겠죠? 그럼 많이 팔릴 거고, 그럼 수수료를 또 많이 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팔리는, 매출이 많은 상품을 위에 올려줄 수밖에 없다. 고로 상위에 가려면 매출을 잘 내야 된다, 많이 내야 된다인 거고, 그걸 내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올리기 위한 이제 작업들 또는 뭐 해야 되는 행동들, 여기서도 굉장히 또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은데, 그게 뭐 광고가 될 수도 있고 광고가 아닐 수도 있고 외부에 뭔가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면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내 매출을 키워나가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쿠팡에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과정이지 않나. 일단 첫 번째 노출이라는 게 뭐냐, 일단 고객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노출을 쿠팡에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구자들이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고객이 쳤을 때 그냥 순위가 위에서부터 나오겠죠. 이거 이제 자연 순위라고 해요. 광고 제외하고 몇 등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상위에 없겠죠. 왜냐면 판매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연 노출이 처음부터 상위에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쿠팡에서 우리가 판매량이 없지만 상위에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광고입니다. 일단 내가 한 클릭당 이제 얼마를 쓸 거냐를 정하는 건데, 그 의사를 가장 비싼 금액에 입찰한 사람을 위에 많이 보여줍니다. 또는 비싸지 않더라도 광고도 되게 많은 구자들이 있거든요. 섹터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검색만 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검색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비검색 영역이라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이런 데서 내 상품을 돈을 지불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쿠팡이 아닌 외부에 내 상품을 보여줘서 결국엔 쿠팡으로 들어오게 해서 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매출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구매가 일어나고 판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상위로 갈 수 있다. 두 번째가 이제 클릭을 많이 받아야 돼요. 결국에 노출만 됐는데 아무도 안 누르면 의미가 없어요.
고객한테 많이 보여줬지만 손님이 내 가게로 들어와야 되죠. 내 상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에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썸네일입니다. 클릭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썸네일을 여러분이 좀 담아주시면 클릭률이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도 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클릭을 할 때 요소 중에 아무리 썸네일이 좋고 상품이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든지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대라면 이 가격에 구매를 하지 않을 거라고 이미 판단을 하니까 당연히 누르지 않겠죠. 시장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를 선택하는 것도 클릭이 엄청난 중요 요소다. 세 번째는 이제 뭐 옵션 정도 구성. 내 상품에 왔는데도 나는 블랙 말고 화이트를 사고 싶었는데 블랙만 있네? 나갈 겁니다 아마. 쿠팡은 옵션별로 상품이 등록이 되거든요. 옵션마다 아이디가 다르고 노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적으면 당연히 들어왔는데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애초에 나는 화이트만 보고 있는데 화이트가 내 옵션에 없으면 화이트 노출이 아예 당연히 안 되겠죠. 상품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색을 갖춰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세 번째가 결국에는 전환. 들어오게까지 했으면 이걸 사게끔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안 사게 하면 이 또한도 의미가 많이 없겠죠. 퇴색되겠죠. 보통 전환은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상세 페이지가 곧 매장의 아까 인테리어라고 말씀드렸죠. 들어왔을 때 내 제품이 어떤 게 좋고 왜 내 제품을 사야만 하는지 이런 설득력을 상세 페이지에 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사진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내 상품이 좋고 왜 그래서 넌 이걸 살 수밖에 없는지, 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잘 어필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전환을 하는 요소 중에는 리뷰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에 사람들은 리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거예요. 나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걸 샀을 때 뭔가 하자가 있진 않을까? 아니면 진짜 이거 좋나? 실사용자들의 리뷰를 보고 싶은데 리뷰가 전혀 없다든지 또는 안 좋은 리뷰가 많으면 거기서 이탈이 되겠죠. 리뷰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또 가격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이 내 제품에 들어오기 전에도 가격을 보지만 가격을 안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가격이 안 맞게 된다면 그냥 음식점이니까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갔는데 메뉴판을 봤어요. 너무 비싸. 이러면 좀 시키기 부담스러울 수 있죠. 여기서 가격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 전환을 하는 요소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거는 근데 그냥 제 입장에선 되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또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어떤 가격이 고객이 납득되는 가격이지? 나는 얼마에 그래서 팔아야 되는 거지? 사실 감이 안 올 거거든요. 뭐 싸게 파는 거는 얼마가 싼 거지? 적정가는 얼마지? 이거에 대한 사실 뭐 저만의 기준,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사관학교에서 나오는 거고, 뭐 상세 페이지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만들라는 거지? 썸네일은 뭐가 고객을 클릭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이런 것들. 결국에는 그래서 당신은 또 어떻게 하고 있지? 실제 저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제 상품의 데이터를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고 저의 전략, 제가 얼마를 써서 얼마를 매출을 냈고 뭐 리뷰 수는 또 얼마가 적당한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저만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영상만 봐도 얼마나 벌 수 있다. 솔직하게 한 달에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1,200만 원 정도는. 근데 사실 저는 좀 근데 우려되는 게 결국에는 근데 그 깨알 같은 되게 디테일들이 많거든요. 모든 과정에서 다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고생이랑 고생은 하긴 해야 돼요. 제가 말했던 그 1,200만 원이 언제 다가올진 몰라요. 오긴 오겠죠. 이게 뭐 한두 달 뒤든 6개월 뒤든 2, 3년 뒤든 오긴 오겠지만 단기간에 오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단기간에 안 오면 결국엔 사람은 포기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그래서 안 하게 되고 나랑 아닌가 보다 하면서 남을 그냥 부러워만 하게 되는, 그게 가장 일반적인 결론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전하신다면 저는 된다고 보는 주의고,